각국 정부의 대표단과 경제인 여러분,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북아시아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극동 개발과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지혜를 모으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 4번째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서 여러 지도자들을 모시고 연설을 드리는 것은 저에게 크나큰 영광입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극동은 오래전부터 동서양의 문화가 만나는 접점이었고 대륙과 해양을 잇는 통로였습니다. 최근에는 동북아와 북유럽과 서유럽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북극 항로의 일부로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극동은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2017년 한국과 극동 지역의 교역액은 한국, 러시아 간 전체 교역액의 37.5%를 차지했습니다.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 150개 가운데 약 26%인 39개가 이곳에 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서 신북방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유라시아 국가들과 교통, 물류 및 에너지와 인프라를 연계해 국내로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대외로는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 안정과 공동 번영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극동은 이러한 신북방 정책의 중심적 무대입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9개의 다리를 놓아 동시다발적인 협력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9개 다리는 한국과 러시아가 중점적으로 협력해 가야 할 가스, 철도, 전력,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 항만과 북극 항로의 9개 분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양국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한 결과 9개 다리 분야에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간의 협력의 성과를 점검하면서 향후 협력의 방향을 재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조선, 일자리, 항만, 북극 항로는 비교적 단기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입니다. 양국이 이 분야에서 먼저 성공 사례를 만들어가면서 협력의 경험과 신뢰를 축적해 가기를 바랍니다. 작년 8월 푸틴 대통령은 한국 기업이 건조한 세계 최초의 쇄빙 기능을 갖춘 LNG 운반선 크리스토프 드 마르주리 명명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이후 5척의 쇄빙 LNG 운반선이 각 발주사에 인도돼 최근 러시아 야말반도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중국으로 운송하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 개발이 성공하면 유라시아 대륙의 에너지 수송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물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국 기업 간 합작으로 추진하는 스베스타 조선소 현대화 사업도 성공해서 조선산업 협력의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국 정부는 슬라비앙카 항만 개발 타당성 연구를 지원했고 나아가 극동의 유망한 상업환과 어항에 관한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험과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중소기업들도 러시아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을 중심으로 9개 다리의 하나인 수산 분야와 함께 교통, 친환경 연료, 호텔 등 다른 분야로 이미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둘째,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는 농업과 수산에서 이미 오랜 협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는 생산, 가공, 유통, 체험, 관광, 문화가 결합된 새로운 협력 방식을 모색해야 합니다. 현재 7개의 한국 기업이 극동 지역에서 연간 6만 톤의 콩과 옥수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콩은 비유전자 조작 농산품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양국이 곡물 생산을 넘어 농산물 가공과
체험 관광 분야로 농업 협력을 확대하기를 희망합니다. 올해 6월 한국 러시아 정상회담에서 정례화하기로 합의한 농업 비즈니스 다이알로그를 이런 계획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극동 바다의 풍부한 수산 자원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도 활성화할 만합니다. 양국 간에 추진 중인 수산물류 가공 복합단지 프로젝트가 빠른 시일 안에 현실화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철도와 전력과 가스 사업은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로 연결하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투자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르는 면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한국과 러시아는 20여 년 전부터 철도, 전력, 가스를 중심으로 한반도와 러시아를 연결하는 남북한과 러시아의 삼각협력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아쉽게도 그 사업은 북한 핵 문제 등의 사정으로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조성된 한반도 상황의 긍정적 변화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올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러시아 양국은 남북한과 러시아의 삼각협력을 위한 공동연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동방경제 포럼에서도 처음으로 남북한과 러시아의 삼각협력 세션이 준비됐습니다.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활발한 논의를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남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사업에 대한 러시아 정부와 학계의 지속적인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저는 한국 물류기업이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블록 트레인의 출발 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열차는 한국과 러시아 기업의 협력으로 운영됩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남북한과 러시아, 중국, 일본, 몽골 등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참여하는 철도 공동체가 구성된다면 영내 경제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고 동북아 다자평화 안보 체제를 구축하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영내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국제적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동북아 지도자 여러분의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넷째, 한국과 러시아 양국은 한국 정부가 제안한 9개 다리 협력에 중점을 두면서 새로운 협력 분야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가야 합니다. 이미 양국은 9개 다리 이외에 보건, 의료, 환경, 교육 분야를 추가적인 협력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인프라에서도 많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탁월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제도와 ICT에 기반한 의료복지 정보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은 극동 개발과 투자 유치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극동 지역의 인프라 구축에도 한국 기업의 기술과 경험이 공유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폐기물 처리 등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도 구체화되기를 바랍니다. 양국 간 협력 분야는 한없이 넓고도 많습니다. 다섯째, 한국 러시아 간 극동 지역 협력을 체계화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정부, 기업, 지자체, 민간 사이에 다양한 협의체를 구축하고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 분야에서는 지난 1년 동안에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과 러시아의 극동 정권 대표인 트루트네 부총리가 극동개발 협력사원 추진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양국의 기업협의회가 결성됐고 한국 투자자의 날 행사가 정례화됐습니다. 올해 11월 한국의 세계적 철강기업 포스코의 본사가 있는 포항에서 여는 제1차
한국 러시아 지역협력 포럼에는 한국의 17개 광역지자체 전부와 러시아 극동지역 9개 지방정부가 참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하고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서 협력이 강화되길 바랍니다. 이번 동방경제 포럼을 계기로 한국과 러시아 정부는 앞서 말씀드린 협력 방향을 포괄적으로 담은 9개 다리 행동계획의 문안 협의를 마쳤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이 행동계획이 서명돼서 다양한 투자 프로젝트가 발굴되고 체계적으로 이행되기를 기대합니다. 극동지역과 한반도가 9개 다리로 맺어지고 한국의 신북방 정책과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 중국의 1대1로 구상, 몽골의 발전의 길 이니셔티브, 일본의 8대 분야 경제협력이 조화롭게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동북아의 평화와 공영이란 목표로 우리 모두가 함께 가는 출발입니다. 저는 이번에 서울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비행기로 왔습니다. 그러나 다음에는 기차로 오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지도자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